시간은 소중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휴대폰 보는 시간부터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여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최소화하여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9월 21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동시 낭송해드리면서 동요로 만나는 세상 출발하겠습니다. 노래 나태주 노래는 어디에서 오는가? 마을에서도 변두리, 변두리에서도 오두막집. 어둠 찾아와 창문에 불이 켜지고 나무 아래 내어다 놓은 들마루. 그 위에 모여 앉아 떠들며 웃으며 노는 아이들. 거기에서 온다. 노래는 어디에서 오는가? 한 길에서도 오솔길. 오솔길이 가다가 발을 멈춘 곳. 도란도란 사람들 목소리. 들려오는 오두막집. 개구리래도 청개구리. 따라서 노래 부르는 들창. 거기에서 온다. 네, 나태주 시인의 동시 노래였습니다. 시가 좋죠. 네. 네. 이 시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 나태주 시인은 풀꽃 시인으로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네. 네. 이 나태주 시인은 노래가 아이들의 웃으며 떠드는 소리, 또 청개구리의 소리, 거기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노래소리에 발맞추어 내 마음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노래가 있는 곳은 어디라도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늘 즐겁잖아요. 그럼요. 네. 모든 것이 노래이고 모든 것이 시라면 더욱 좋겠죠. 네. 오늘 동만세의 주제는 나의 소중한 것들. 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먼저 첫 곡 네. 들려드리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유태환 작사 작곡 소중한 시간 이은채 노래입니다. 항상 보는 풍경인데
유태환 작사 작곡 소중한 시간 이은채 노래였습니다. 이 곡은 제7회 노을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이 실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어린 친구가 그때 너무 조금 떨려서 떨렸나 봐요. 너무 떨려서 약간 실수도 있었는데 네. 그 모습도 예쁩니다. 네. 항상 보던 노을인데 유난히 소중하게 다가오는 때가 있지요. 그럼요. 네, 또 항상 부르던 노래인데 유난히 더 마음에 스며드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순간의 시간들이 모두 다 소중합니다. 그럼요.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뭐든지 다 소중해서 근데 지나야지만 그렇죠.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니 말입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그 당시에 알았으면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네. 우리는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네. 헛되이 보내게 되는 일이 좀 또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헛되이 보냈다고 하는 시간조차 그럼. 헛된 것이 아니에요. 네. 그것도 또한 소중한 시간. 그렇죠. 우리는 시간이 잠시 멈춘 듯했던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네, 맞아요. 그 어려움을 겪은 시간 동안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었을 때 엄청 멘붕이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이게 그냥 금방 지나갈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뭐 3년이라는 시간을 맞아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뭔가 시간이 그냥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정말 얼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따뜻해지면 주사 한 괜찮아지겠지. 방 맞으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네, 맞아요. 그래도 네.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백신이 개발되고 자꾸 연구가 되어지고 그럼요. 있으니까 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더라도 그렇죠. 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우리의 면역 체계가 좀 더 단단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요. 또 그거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몸도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에는 한 뭐 150세까지도 산다고 하던데 점점 그렇지 않을까? 아 이러다가 1000살까지 사는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정말 우리는 일상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 깨달았잖아요. 그럼요.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 그 주어진 최후의 5분은 짧았지만 그렇죠.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고민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이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고.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의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 보려는 순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이구나 그러게요.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고 지나가 버린 28년이란 세월을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그 후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며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으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수많은 불후의 작품을 남기는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오, 사형까지 갔다가 네. 그 5분의 진짜 소중한 시간을 겪고 이런 좋은 작품들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고통이 있어야 좋은 작품이 나오나 봅니다. 그런가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쓰지 말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동요를 듣겠습니다. 김영자 작사, 윤학준 작곡, 소중한 만남,
리틀 하모니 노래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빗방울들이 내 손에 가만히 내려앉을 바람 따라 날리던 꽃씨들이 들녘에 가만히 자리하듯 구름 뒤에 가려진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가만히 지켜주고 강물 따라 흐르던 풀잎들이 드넓은 바다에서 만나는 그렇게 소중한 만남으로 하나가 된 우리는 이렇게 눈부신 날들을 함께하고 있죠.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우리들은 잊지 말자. 오늘의 소중한 만남을 꼭 이어나가자. 오늘의 소중한 만남을 꼭 김영좌 작사, 윤학준 작곡, 소중한 만남, 리틀 하모니 노래였습니다. 정말 모든 만남들도 참 소중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알게 모르게 지나치는 인연들이 정말 맞아요. 너무 많습니다. 많죠. 네. 어떤 인연 아니고 인연. 내 인연 이거 아니고 인연. 네. 어떤 때는 지나가다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또는 저는 알아보는데 그분이 좀 저를 잘 못 알아보는 인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또 워낙 또 친해서 오래간만에 만나서도 바로 어제 만난 것처럼 맞아요. 네, 그런 인연도 그런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맞아요. 다양한 인연들이 있죠. 네. 저도 사람을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주변 사람들만 알지 이렇게 잘 스치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이름과 또 얼굴도 따로따로 알고 그쵸.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혹시라도 저를 어디서 만나시던간 아는 체를 좀 해주시고 네. 이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름 기억을 못합니다. 동요로 만나는 세상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또한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연들, 편지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오. 애청자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오늘은 어떤 분의 사연일까요? 궁금하네요. 그분입니다. 그분 또 보내주시는 그분? 실은 지난 4월에 네. 아. 저의 이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체크를 못했나 봅니다. 아 워낙 또 많이 메일도 오시니까 그죠? 사연은 많지 않은데 메일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메일이 네. 많아서. 아, 동반세 찐 애청자 엄다솜님의 사연인데요. 네. 제가 잊어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셨나 아, 봅니다.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다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엄마의 니트 엄다솜. 저희 엄마는 뜨개질을 잘하셨어요. 제가 어릴 땐 스웨터나 목도리를 직접 만들어 저뿐만 아니라
기숙사 선생님이나 주변 이웃들에게 주시곤 했지요. 저야 뭐 혼자 잘 노니까 엄마가 그런 것에 집중하기 쉬우셨을 것 같아요. 발달 장애가 있는 남동생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언어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뜨개질을 안 하셨거든요. 실이 비싸서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동생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느라 시간을 다 쓰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추억의 영향으로 저는 지금도 니트를 좋아해요. 목도리랑 모자는 답답해서 안 쳐다보지만 니트 셔츠나 가디건, 뜨개질해 만든 열쇠고리는 종종 사서 가지고 다녀요. 진짜 가족보다 맹학교 친구들이 더 가족 같아서 친구 노래를 더 좋아하지만 이따금 쇼핑몰에서 니트를 구매하다가 어릴 땐 엄마가 이런 걸 잘 만들어 주셨는데 하고 혼잣말을 하며 찾아 듣는 동요가 있어요. 오늘도 니트를 옷걸이에 예쁘게 걸며 조용히 추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제가 니트를 구매하다 찾아 듣는 그 곡. 정재본 작사, 여유미 작곡, 엄마 마음 신청해 보아요. 듣고 있으면 마음 한쪽이 찡하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해요. 행여 맞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돌아보라, 걸어보라 시켜보신다. 노랫말의 이 부분에서 엄마도 나에게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거울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더 오랫동안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셨을 것 같아요. 무뚝뚝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는 엄마.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긍정적이고 활발한 아빠 만나서 대한민국에서 딸을 낳아 동요 사랑꾼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아, 어머니께서 뜨개질 정말 잘하셨나 봐요. 그러신가 봅니다. 솜씨가 진짜 좋으셨나 봐요. 네, 어머니께서 떠주신 예쁜 뜨개 옷 입고 잘하셔서 정말 마음도 따뜻하게 가지고 잘 자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잘하셔서 마음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엄마는 무뚝뚝하시고 아빠는 또 활발하신 성격이셨나 본데 네. 다솜님은 두 가지 성격 모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능도 또한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들려드릴게요. 정재본 작사, 여유미 작곡, 엄마 마음, 권서인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달록달록 고운 신 하늘에 감고
정재분 작사, 여유미 작곡, 권서인 노래로 엄마 마음 들어봤습니다. 참 따뜻한 노래네요. 네. 네, 정성껏 만드신 날개옷을 동생에게 입히시고 걸어보라, 돌아보라 하시면서 맞는가? 작은가? 그렇죠. 네, 이 작곡가 여유미 선생님의 곡 중에 엄마의 자리라는 곡도 있어요. 동만세에서 들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네. 이 감성적인 곡들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몽글몽글거리잖아요. 그렇죠. 네, 짠하고 맞아요. 감동적이고. 네. 이 세상의 어머니들은 모두 위대하신 것 같습니다. 왜 위대하냐? 우선 아기를 그럼요. 10달 동안 배 안에서 네, 품고 키우고 있다가 맞아요. 낳을 때는 또 엄청난 상고를 맞아요. 겪으시잖아요. 여자분들 다 아시죠, 그죠? 이 남자분들이 군대 간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런 거 하면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군대 얘기하면 끝이 그리고 또 없고 여자들은 애 낳는 얘기. 애기 낳는 얘기 하면 끝도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산고를 겪고 아기를 또 출산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어머니이신데 또 자녀들을 사랑과 그렇죠. 희생으로 키우시잖아요. 네, 맞아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도 그럼요. 위대하시죠? 아버님들도 그럼요. 그 다 키우느라고. 그렇지만 우리 뒷받침. 아버지도 어머니가 낳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가정을 잘 지키시고 또 경제적인 수고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는 아버님들의 수고도 크지만 맞아요. 또 모든 가정에서 어머니의 수고가 더 큰 가정들이 많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들이 없으면 엄마가 행복하면 그 가정도 옛날에는 그 남아선호 사상 있었을 맞아요. 때는 여자가 울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집을 망한다. 망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뭡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흥한다. 이겁니다. 암탉이 울어야지 알도 낳고 그렇죠. 집안이 흥해요. 네. 오늘 동만세에서는 나의 소중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동요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각 가정의 아이들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럼요. 소중하죠. 요즘에 출산율이 적다고 해서 맞아요. 나라가 걱정입니다. 네, 1인이 안 된대요. 출산율이 그러니까요. 0. 몇 인으로 됐대요. 인구가 적어서 큰일이에요. 네,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아기들이 얼마나 예쁜데요. 그럼요. 아기들은 예쁘죠. 하늘에서 주신 가정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선물이죠. 맞아요.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이수화 작사 작곡 소중한 선물 류현지 노래로 듣겠습니다. 보들보들 하얀 두 뺨에 방긋방긋 웃는 보조개 호수 같은 두 눈에 별빛처럼 맑은 눈동자 솜털같이 보드라운 소실소실 다섯 손가락 아장아장 두 발에 아장아장 나비리는 노란 운동화 까르르 너의 웃음에 세상 가득 행복이 너의 웃음에 세상 가득 기쁨 너의 웃음이 나에겐 소중한 선물 동글동글
이수와 작사 작곡 소중한 선물 류현지 노래였습니다. 소중한 선물은 예쁜 동생이었습니다. 아, 요즘 정말 출산율이 심각해서 큰일이에요.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들도 안 하려고 하고 0점 몇인데요. 1인 애기들이 결혼을 해도 아기들이 또 안 낳으려고 낳고 하고. 딩크족들 많고. 네. 맞아요. 가정에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럼요. 예전에는 행복합니다. 또 아이들 너무 많아서 또 맞아요. 걱정이었던 그래서 때가 있었습니다. 뭐지? 그죠? 자꾸 뭐 8남매, 9남매, 10남매, 맞아요. 12남매, 뭐 14남매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기본 나왔다 하면은 한 집에 5명 그쵸, 정도, 그죠. 5자녀들. 이상 네. 됐었죠. 그래서 1970년대에는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아들, 딸 딸 구별 구별 말고 말고 둘만 둘만 낳아 낳아 잘 잘 기르자. 이런 캠페인이 있었는데 맞아요. 산하제한 생각나시죠? 캠페인. 예, 알죠. 네. 그렇죠. 생각나요. 왜냐하면 아들 해서 자꾸 맞아요. 딸이 딸 막 낳으면 또 낳아야 되고 또 낳아야 막. 되고 아들 낳기 위해서 딸 아들. 그래서 참 심각했었어요. 그럼요. 네. 심각했죠. 네. 그래서 아들은 막 대학까지 보내고 막 이러는데 딸은 고등학교만 빨리 졸업하고 취업해라 그쵸. 이렇게 돈 하는 벌어와. 집, 네, 하는 집들도 많고. 맞아요. 첫 딸은 살림 미천이다. 맞아요. 그런 말이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왜 살림 미천이었을까? 첫 딸 빨리 돈 시집 보내가지고 벌어서? 시집 보내기 전에 돈 빨리 벌으라고. 그런가? 그러진 않았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첫 딸은 살림 미천이다. 네. 1961년 대한가족계획협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인구표가 있었습니다. 네. 협회 설립 후부터 1995년까지는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이었대요. 이 시기 표의 핵심은 적게 낳자. 맞아요. 적게 낳자. 1995년도. 맞아요. 그때는 이런 표가 있었어요. 알맞게 낳아서 훌륭하게 기르자. 또 점잖은 구호죠. 네. 네, 같은 무렵에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키우자. 또 그다음 이런 표어도 있었대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맞아요. 이거 되게 생각나죠? 강하죠. 네, 맞아요. 아, 덮어놓고 낳다 아주 보면. 세네 언어가. 맞아요. 네. 이랬어요. 이렇게 노골적인 구호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들아들하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또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럽지 안 부럽다. 그러니까 부럽지 그렇죠. 않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딸도 네. 열 아들 안 부럽게 해준다고 했어요 저한테. 딸이 많으시잖아요. 딸만 정학쌤은. 넷입니다. 아, 네. 우린 성공했어요. 저도 네. 딸이 둘 성공했습니다. 2배수. 그러니까요. 비행기 타보면 네. 다 딸들이 보내줘서 비행기 탔다고 하고 저 타봤어요. 아들님한테는 다들 죄송합니다. 네. 싱크대 그런데 앞에서. 그런데 그렇대요. 네.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요. 며느리 잘 드려야 돼.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아니 최근 몇 년 사이 국민 공모전을 통해서 등장한 표어들은 최근에 네. 혼자 하면 힘든 육아, 함께 하면 든든 육아. 그래요. 원래 왜냐면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육아는 건데. 그렇죠. 옛날부터 근데 어머니 혼자 많이 그렇죠. 감내를 했잖아요. 감당을 맞아요. 했고. 지금 독박육아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네. 하니까. 같이 키워야 합니다. 맞아요. 또 이런 표어도 있어요. 육아는 한 마음, 아이는 큰 희망. 오 이거 좋은데요? 또 이것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건데 당당한 출산 휴가, 떳떳한 육아 휴직, 든든한 직장 문화. 맞아요.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지막 그 진짜 이 슬로건이 직장 처럼 문화. 돼야지 직장 문화가 바뀌어야지만 인구가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나는 그렇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출산율이 좀 조금이라도 높아질까요? 그럼요. 그죠? 이 태어날 때 돈만 준다고 해서 그럼요. 단기간 내에 뭐 얼마 준다고 해서 될 건 되는 아닌 것 일이 같아요. 아닙니다. 네, 맞아요. 아이들을 어딘가에 맡겼을 때 마음 놓고 내가 키우거나 진짜 맡겨도 마음 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더 못 요즘엔 나는 또 것 막 같아요. 어린이집 유치원이 막 이렇게 이상한 문제들 많잖아요. 네, 맞아요. 아이들 막 이렇게 맞아요. 나쁘게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한 곳도 있어서 너무 네. 가슴이 아픕니다. 안 그런 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럼요. 진짜. 근데 꼭 그런 뉴스가 한 번 나면 꼭 전부가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해서 문제인 거죠. 그럼요. 네. 아주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곳도 많습니다. 네, 진짜로. 제가 그래요. 눈으로 보고 확인한 곳이 있습니다. 저도 매주 있어요. 화요일 날 제가 가는데요. 어. 땡땡땡목이라는 곳인데
오. 사당동에 위치한 곳인데 아. 아주 거긴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렇죠. 제가 옥천에도 확인했어요.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거기. 네, 거기. 거기죠. 네, 사랑으로 키우는 거 제가 목격했잖아요. 그럼요. 네. 어딘지 아시고 싶으면은 여기 연락하세요. 네. 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럼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네. 아이의 육아가 엄마 혼자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또 저 집 아이 누구 이 집 아이 누구 이렇게 다 알고 계셔가지고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거나 이러면 얘야 얘 이리로 와 거기 가면 안 그렇지. 돼 이렇게 해주셨었거든요. 네. 진짜 마을에서도 같이 네. 뛰어놀아도 안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럼요. 진짜 마을과 아이들 같이 키워야 되는 세상이 아니, 더 와야 돼요. 최근에는 정말 이 무서워요. 교육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모 교육 정말 잘해야 합니다. 그 애들도 어른들 믿지 못하게 말하잖아요. 그럼요. 아무도 말을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죠. 누가 사탕 옛날에는 귀여워서 사탕을 줬는데 요즘에 사탕 받아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난다고. 네. 애들 자체도 안 받아요. 인형 그런 거. 사줄게 아저씨랑 저기 가자. 절대 가면 안 그럼요. 돼요. 네. 근데 최근에 그림자 아이들도 많이 있대요. 맞아요. 너무 안타깝죠? 네, 맞아요. 네. 호적 신고가 안 되어 있는 출생 신고가 안 되어 있는 그렇죠. 그림자 아이들. 맞아요.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요. 아이들이 어떻게 죄가 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어른들이 잘 보살펴야겠습니다. 그럼요. 잘 보살펴줘야죠. 정말 이 세상에 나쁜 어른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자꾸 뉴스가 네. 친족 간에 안 좋은 막 이런 것도 최근에 나오고 뉴스가 너무 정말 안 좋은 뉴스들만 나와서 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밝은 뉴스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사랑으로 키웠으면 네.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자, 이번 곡은 박주만 작사 작곡 사랑해요 우리 가족 엄서현 노래로 듣겠습니다. 우리 엄마 나만 보면 웃으시죠. 내가 우리 집 무슨 꽃이래요. 방긋 웃는 내 모습이 참 믿고 닮았대요. 우리 엄마 나만 보면 웃으시죠. 내가 우리 집 무슨 꽃이래요. 방긋 웃는 내 모습이 참 믿고 닮았대요. 나도 엄마 아빠가 정말 정말 좋아요. 사랑해요 우리 가족. 행복이 소복소복 쌓여가요. 웃음꽃이 활짝 피는 우리 가족.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가족.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사랑해요 우리 가족. 우리 엄마 나만 보면 웃으시죠. 내가 우리 집 무슨 꽃이래요. 방긋 웃는 내 모습이 참 믿고 닮았대요. 우리 엄마 나만 보면 웃으시죠. 내가 우리 집 무슨 꽃이래요. 방긋 웃는 내 모습이 참 믿고 닮았대요. 나도 엄마 아빠가 정말 정말 좋아요. 사랑해요 우리 가족. 행복이 소복소복 쌓여가요. 웃음꽃이 활짝 피는 우리 가족.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 가족.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사랑해요 우리 가족. 박주만 작사 작곡 사랑해요 우리 가족 엄서현 노래로 들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 어른들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정말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 있게 키워야 하고요. 제발 아이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이들 상처받는 뉴스 같은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네, 너무 화가 나고 맞아요. 마음도 아픈 뿐만 아니라 화가 나요. 엄청 진짜. 화가 납니다. 어른들이 왜 저럴까 뭐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이런 어른들이 따로 교육을 받는 곳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전래 동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짧아진 바지. 옛날 어느 마을에 김선비와 세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선비의 딸들은 서로 자기가 아버지를 더 위한다고 다투곤 했지요. 김선비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눌 때면 효녀인 세 딸들을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가 장터를 갔다가 우연히 마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지요. 아니 글쎄 저기 산 너머 이선빈의 딸들이 그렇게 효녀라면서요? 아이고 그렇대요. 아마 김선비네 딸들과는 비교도 안 될걸요. 이 말을 들은 김선비는 어느 무더운 날 산 너머에 있는 이선빈의 딸들이 얼마나 효녀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선비가 이선비 집에 도착해 이선비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이선비의 바지자락이 무릎에서 팔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이고 날씨가 아무리 덥다지만 선비 체면이 있지. 여보게 대체 그 바지 모양새가 뭔가? 이 바지 말인가? 이 바지야말로 나에게 딱 맞는 고마운 바지라네. 김선비는 이선비의 바지가 짧아진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선비는 외출을 하려고 새로 지은 바지를 입었는데 글쎄 바지가 발가락을 덮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도저히 그냥 입을 수는 없어서 세 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길어서 입을 수가 없구나. 누가 이 바지를 한 뼘만 줄여줄 수 있겠니? 세 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리하겠노라고 차례차례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어 첫째 딸이 동생들이 잠든 사이에 바지를 한 뼘 줄여 정성스럽게 바느질과 다림질을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어 둘째 딸이 깜짝 놀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바지 줄이는 것을 깜빡했네. 언니와 동생이 곤히 잠들어 있는 사이 바지를 한 뼘 줄여 정성스럽게 바느질과 다림질을 해 잘 걸어두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셋째 딸이 벽에 걸린 바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참 어제 아버지께서 바지를 줄여달라고 하셨지? 두 언니가 아침상을 차리러 간 사이에 셋째 딸도 아버지 바지를 한 뼘 줄여 정성스럽게 바느질과 다림질을 재걸어 두었습니다. 이를 모르는 아버지는 바지를 입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글쎄 바지 밑단이 무릎 위로 껑충 올라와 있었습니다. 허허허 아이고 이 세상에 아이고 바지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다니. 화가 난 선비는 세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딸들도 아버지 바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지를 한 뼘만 줄이라고 했는데 무릎이 다 드러나게 잘라놓다니 대체 어찌된 일이냐? 첫째 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분명 한 뼘을 줄였는데.
둘째 딸도 그 말을 듣고는 죄송해요 아버지. 언니가 줄여놓은 줄도 모르고 새벽에 한 뼘을 또 줄였어요. 이를 들은 셋째 딸이 한숨을 내쉬면서 죄송해요 아버지. 언니들이 줄여놓은 것을 모르고 제가 아침에 또 한 뼘을 줄여놓았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이고 아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줄여놓은 이 바지야말로 내게 꼭 맞는 바지로구나. 이선비의 이야기를 들은 김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선비는 집으로 돌아와 자기의 세 딸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바지가 너무 길어 불편하구나. 내일 점심때까지 바지를 한 뼘만 줄여다오. 네, 아버지. 세 딸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고 다음 날 점심때가 되어 김선비는 바지를 입어보았습니다. 아니, 내 바지가 깡충 짧아져 있겠지? 그런데 글쎄 바지 길이가 그대로였습니다. 김선비는 질질 끌리는 바지를 입고 딸들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딸들은 서로 아버지의 바지를 줄이지 않았냐고 서로를 탓하기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김선비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현우야인 줄 알았더니 그동안 말로만 위하는 척했던 거였구나. 에휴, 이선비가 부럽네, 부러워. 네, 부럽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은 효가 아니죠. 그럼요. 네, 행동이 뒤따라야 진정한 효가 된다는 재미있는 전래동화였습니다. 그러게요. 재밌었죠. 네, 계속 줄여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반바지를 입으셨네. 시원하셨을 거예요. 더운 여름날. 네, 그러시겠어요. 아이, 네, 진짜. 그때부터 반바지가 유행했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딸들이 한 뼘씩 줄이다 보니 참. 네, 효심이 지극했어요. 아버지의 생각도 참 좋으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딱 맞는 바지라고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요. 네, 시원한 거 좋은 네. 반바지였어요. 네. 다음 노래 듣겠습니다. 정성희 작사, 김진숙 작곡, 난 내가 좋아. 포도나무 중창단 노래입니다. 곁에서 영원하기를 I just wanna be your friend 난 내가 좋아 정말 난 내가 좋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 너는 특별해 내가 자랑스러워 너만 보면 난 행복해져 동그란 얼굴 맑은 눈동자 철조제 신나는 내 이야기 모두 맘에 들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정소희 작사, 김진숙 작곡. 난 내가 좋아. 포도나무 중창단 노래였습니다. 정말 내가 좋아. 네. 나의 소중한 것들 중에 정말 친구를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친구를 네. 어떻게 빼놓을 수가 있겠어요. 네. 그 학창 시절의 친구, 사회에서의 친구, 그렇죠. 정말 주변의 친구들을 빼놓을 수는 없죠. 소중하죠.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좋은 친구들을 곁에 두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어릴 때도 친구들이 소중했다면 나이가 들고 늙어서도 친구들이 소중합니다. 그럼요, 소중하죠. 친구와 함께 해야 외롭지 않아요. 맞아요. 친구는 이상하게요. 네. 그 저희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연락 그동안 못 하고 지내다가도 정말 친구라서 그런가? 그냥 한 번 딱 연락 와도 그냥 어제 만난 것처럼 맞아요. 그냥 사는 이야기 하고 이렇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친한 친구가 미국에 살거든요. 보스턴에서. 더 멀리 사시네. 보스턴에서 사는데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와요. 그런데도 어제 만난 것 네, 같죠. 어제 만난 것 같이 이야기도 많고 너무 즐겁고 그래도 반가워서 반갑고 또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 느낌 알죠?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다 멀리 있어요. 그러네요. 캐나다에도 또 캐나다에 후배도 있고 계시고 친구분도 호주에 계시죠. 있고, 미국에 있고 그게 다 멀리 갔지? 한 나만 번씩 한국에 오시라고. 남았는데 한국에서 기다리고 또 오면 찾아올 때 있고 중국에도 있고 오, 친구가 그러시네. 중국에도 갔어요. 글로벌한 친구들 네. 가지고 계시네요. 얘들아 보고 싶다. 빨리 와라. 그러니까요. 자, 오늘 동반세에서는 나의 소중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동요 듣고 있는데요. 나의 소중한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소중한 거. 꿈 이야기 같은 것도 그렇죠. 좋잖아요. 네, 맞아요. 소중한 꿈 네, 이야기. 꿈. 네. 나의 소중한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이 동요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임현주 작사, 조선주 작곡, 나의 꿈 그림, 이지현 노래입니다. 하늘 저 높이 그려봐요 나의 푸른 꿈을 예쁘게 그린 내 꿈에 곱게 물들여요 샬랄랄라라 잔 뒤에 누워서 샬랄랄라라 봄노래 부르면서 샬랄랄라라 옥눈을 감아봐요 샬랄랄라라 더 멋진 꿈을 꾸죠 내 그림이 지금은 작지만 멋진 하늘 만들래요 온 세상 반짝반짝 예쁜 빛깔 물들여요 하늘 저 높이 그려봐요 나의 푸른 꿈을 예쁘게 그린 내 꿈에 곱게 물들여요 샬랄랄라라 잔 뒤에 누워서 샬랄랄라라 봄노래 부르면서 샬랄랄라라 옥눈을 감아봐요 샬랄랄라라 더 멋진 꿈을 꾸죠 내 그림이 지금은 작지만 멋진 하늘 만들래요 온 세상 반짝반짝 예쁜 빛깔 물들여요 환하게 빛날 나의 꿈 임현주 작사, 조선주 작곡, 나의 꿈 그림, 이지현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는 제7회 금산 임삼 전국 창작동요 대회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이 정화 쌤은 어릴 때 꿈이 뭐였죠? 과학자였다 그랬잖아요. 과학자. 네. 그렇죠. 직업이 꿈임 네. 그랬었죠. 그렇지만 지금 과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 그렇죠, 그렇죠. 과학 역사. 네. 어쨌든 애들을 가르치고는 있습니다. 네네. 지금은 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이제 뭐 직업을 가지는 그런 꿈보다 앞으로 이제 살아나가면서 제가 네. 이제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건 전체적으로 똑같이 뭐 가족들이 평화롭고 뭐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있을 테고요. 집 짓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땅에 꿈이죠. 집 짓는 네, 거 맞아요. 집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꿈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맞아요. 땅 맞아요. 샀다면서. 네. 예, 한참 됐어. 집질 돈을 아유. 벌어야겠네요. 내 이름으로 땅 한 마지기만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저는 봉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봉사하는 어려운 거. 어린 그렇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힘드는 데까지 조금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마음이에요. 봉사하는 꿈, 네 그런 걸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봉사하면서 살아야죠. 네, 그냥 그러고 싶어서요. 맞아요. 저는 여태까지 봉사를 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약간 그렇죠. 그쵸, 선생님. 네, 같은 봉사과예요. 네, 그렇긴 그렇군요. 하지만 그러네요, 선생님. 저희 10년 동안 봉사하고 살았어요. 네, 그러네요. 아직도 봉사하면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좋아요. 네, 맞아요. 보람으로 그거, 남습니다. 네, 그걸 꼭 돈이나 경제적인 걸로 보답을 받기보다 네. 그냥 제가 좋아서 보람이 남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동요로 만나는 세상으로 네, 보람을 맞아요. 얻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또 좋은 선생님도 뵙게 되고 만나서 이렇게 인연이 되고 너무 그래요. 좋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만남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럼요. 네. 꿈을 위해 노력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땅을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봉사만 해서는 안 되는데 당연하죠. 봉사한다는 것도 자기 시간과 사실 경제적인 게 뒷받침이 돼야지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살기가 어렵다면 진짜 봉사도 사실은 고통일 거예요. 할 수도 그럼요. 없고 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건 기본으로 바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네. 그 꿈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시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중한 꿈을 위해 작은 노력들을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 동만세에서는 나의 소중한 것들이라는 주제로 동요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 이외에도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시간 가는 것이 아까워요. 그러니까요. 아쉽고. 다음번에는 소중한 것 2탄을 준비해야겠습니다. 2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일기장에 대한 동요인데요. 일기장도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추억이 담겨져 있는 네, 거니까요. 나의 일상 이야기 또 비밀 이야기들이 가득하니까요. 네. 혹시 여러분들은 일기를 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아 쌤은 저는 특별한 날은 특별한 날.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매해 새해만 되면 1월 1일은 한 장 쓰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 쓰고 이제 3일? 네. 작심 3일? 이제 2월에 또 1일 날 또 쓰고 네, 2번 쓴 것 같습니다. 올해. 맞아요. 네, 여러분들 일기 쓰신 지 오래되셨다면 오늘은 일기를 한번 쓰고 주무시면 어떨까요? 네. 조혜진 작사, 정소희 작곡, 강채아 노래로 가을에 쓰는 일기장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요로 만나는 세상 프로듀서 천수민, 동요지기 조원경, 주정하였습니다. 네, 동요로 행복한 가을 되세요. 동행.